자, 분리된 코드의 재사용 기법. 자, 이제는 이제 관심사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파일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파일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일을 나눴으면 각각의 파일들이 다른 파일을 참조해서 기능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파일이 독립적으로 그냥 사용되면 뭐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경우. 물론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보수나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나누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 서로 간에 이렇게 참조해서 쓰는 구조를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만들지 않을 거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각각에 제공되는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조합을 해서 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일단 나눴어. 어떤 식으로 나눴으면 나눠진 것들을 조합하면 좀 더 크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리됐어요. 분리된 코드의 재사용 기법 참조. 예. 자, 기본적으로 분리된 소스들을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조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참조. 예, 그래서 일단은 갖다 놓고 한번 해보죠. 자, 분리된 코드들, 예를 들어서, 여기 쪽을 봐야 되겠네요. 예, 서비스에서 이제 뭔가 로직을 태웠어. 로직을 태웠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서 1하고 1이라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이쪽에다 던져줬어요. 그러면 1과 1을 더할지 뺄지 나눌지에 대한 로직을 태우는 게 이쪽 영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하는 로직을 태웠어.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2라는 값을 영구적으로 DB에다가 저장하고 싶어. 근데 이 오더 서비스 JS 모듈은 클래스는 예를 들면 요놈은 관심사가 비즈니스 로직만 처리하는 게 관심사지 데이터를 놓고 빼고 이건 관심이 아니에요. 지의 시스템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오더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만 전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레파지토리 이 JS에다가 던집니다. 던지려면 어쨌거나 이 안에서 실제 DB에다가 인서트를 시켜주는 어떤 메서드를 이쪽에서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요 놈을 써야 돼. 그러려면 참조를 해야 되는 거죠. 참조. 자, DB에다 넣으려면 그걸 참조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죠. 아주 기초적인. 자,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나 뷰나 이런 데서 인포트, 아웃포트 하시죠. 자, 리콰이어를 하던 노드 같은 경우. 그래서 참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인 걸 참조하던, 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던 참조를 합니다. 자, 참조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예, 그쵸? 자, 재사용 가능한 오픈소스나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을 참조하는 케이스 하나. 무슨 말인지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는 내용 그냥 정리만 한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요즘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지만 프레임워크 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죠. 예, 뭐, 파이썬 패키지든,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든, 노드 패키지든, C샵, 자바든 뭐 이런 다 오픈소스로 추가적인 기능 개발할 때 오픈소스 패키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픈소스 패키지들은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특정 디렉토리에 이제 다운로드 설치가 돼요. 그쵸?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다운로드 설치된 그 패키지를 이제 유징을 이용하던 임포트를 이용을 하던 해서 참조를 해옵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개발팀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어, 특정 사람이 개발해 놓은 오픈소스 패키지를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설치되어 있거나 전역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를, 참조를 해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소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개발 프로젝트를 관련 물리적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패키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행위를 합니다. 가져와서 설치하고 참조하고 하는 거. 자, 일단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거나 관리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 이런 게 있죠. 노드 같은 경우는 npm, 리액트나 프론트엔드 쪽은 yarn, 예, 파이프, 누겟, C샵의 패키지 관리자 소프트웨어가 누겟이에요. 메이븐, 자바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레이들이랑. 예, 그래서 언어별로 다 똑같아요. 구조나.
그런 게 언어나 명칭이나 소프트웨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구조나 개발 방법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 참조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내 클래스나 모듈 함수를 참조합니다. 상단에 이렇게 하죠. 임포트, 이게 중괄호, 클래스명, 아니면 객체명, 함수명, 이렇게 상수명, 이렇게 다 참조를 하죠. 참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드.js에서는 이렇게 백엔드 쪽, 노드 익스프레스나 노드 쪽 백엔드에서는 require라는 걸로 해서 설치된 패키지를 참조하고, 그리고 리액트 프론트엔드에서 예를 들어서 백엔드랑 AJAX 통신을 한다. 백엔드 레스트풀이랑 백엔드 레스트풀이랑 데이터가 필요해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쪽 레스트풀이랑 통신을 하려면 AJAX를 지원해주는 그 패키지가 필요하죠. 엑시오스를 대부분 많이 쓰니까 리액트에서는 import 엑시오스 from 엑시오스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는 참조할 때는 이렇게 하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의 판다스에서 판다스 패키지를 데이터 분석 패키지인데 이걸 참조하려면 임포트라는 걸 씁니다. C샵은 유징이라는 구분을 써요. 유징.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요거는 이제 ORM이에요. 예, 저기 C샵 단넷코어 ASP 단넷코어에서 ORM을 지원해주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징 임포트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도 엑시오스를 쓰는 경우 이렇게 하죠. 예, 오픈소스로 하는 경우. 그래서, 요렇게 한다. 예, 또 다 아는 내용.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오픈소스인 거. 그런데, 같은 개발 조직에서 만든 소스가 있죠. 예, 업무별로 개발팀이 나눠져 있거나, 같은 팀이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어, 관리하고 개발하는 소스가 달라. 개발 소스가. 그러면 그 개발 소스를 참조를 해와야 되는 거죠. 같은 개발 조직에서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소스를 직접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다 참조하는 거예요. 직접 참조. 근데 참조하는 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남이 만든 것과 우리들이 만든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from, module, import, component 이렇게 참조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경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죠. 넥스트.js 같은 경우는 골뱅이 엘리어스 기법 통해서 최상위 프로젝트 상에서 쫙 밑으로 쫓아가는 방식으로 참조를 하지만 어쨌거나 경점 슬래시든 점점 슬래시든 이런 방식으로 물리적인 그 소스 프로젝트 내에 물리적인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참조하는 경우가 아직도 대다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넥스트.js처럼 그냥 골뱅이 엘리어스 해가지고 최상위에서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예? 이것도 이렇게 합니다. 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참조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별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명칭이 다 틀리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 참조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참조하는 게. 참조의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참조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참조한 걸 이용해서 뭔가를 객체 인스턴스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했을 때의 문제점들만 한번 짚어보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가시죠. 역시 말이 많아요. 자, 느슨한 결합이라는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 느슨한 결합이 나오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존성 주입이나 이렇게 클린 아키텍처나 어려운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요거예요. 예, 왜? 예. 그래서 그러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개념들을 알고 계신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들어갔을 때 패턴들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왜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써놓고 똑같아요. 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들어온 목적의 의미가. 자, 느슨한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즐리 커플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옛날부터 나왔던 용어입니다. 자,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 직접 참조 방식을 하는 경우 방금 알려드린 직접 참조 방식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느슨한 결합이에요. 자, 일단 문제점부터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죠. 개발 소스나 프로젝트 간에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개발 소스 간에 참조할 수도 있지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프로젝트 간 서로 참조가 가능해요. 예, 특히 C# 자바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개발 소스나 프로젝트 간의 직접 참조 방식은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예, 요게 일단 근본적인
이슈예요. 자, 참조라는 것은, 직접적인 참조라는 것은 결합도를 상승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참조를 하게 되면, 만약에 기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패키지 물리적인 참조도 빼야 되고 상단에 논리적인 참조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유징이든 뭐든 새롭게 개발하는 거, 뭔가 개발된 기존에 개발된 것을 기능을 바꾸려면 직접 참조 방식으로 한 경우는 소스 자체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소스 자체를 건드려서 한마디로 여기 리액트에서 엑시오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 백엔드랑 통신하는 걸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어. 그런데 아씨 엑시오스보다는 그냥 그 원래 그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AJAX 기능을 그냥 썼으면 좋겠어. 그게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브라우저 탑재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디폴트로 ECMA 기본 제공해주는 AJAX 그게 뭐였죠? 나이 들면 돌아서 까먹습니다. 잠시만요. ECMA 스크립트 AJAX 기술 패치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패치라는 기술이 있는데, 웹 브라우저 자체에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그 순수 자바스크립트 버전의 ECMA 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ECMA 최신 버전은 패치라는 AJAX, 그러니까 백엔드 RESTful과 통신할 수 있는, 패치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백엔드랑 통신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패치 아니면 엑시오스를 선택적으로 쓰거든요. 뭐 그 외적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만. 근데 엑시오스는 외부 남이 개발해놓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있겠죠. 그런데 패치 자체는 속도도 빨라요. 브라우저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그 자바스크립트 그 기술이다 보니까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한 단계를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느립니다. 무조건 오픈소스든 참조를 해서 뭔가를 외부에 있는 걸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건 성능적인 부분은 떨어져요. 오리지널 기술을 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능이 중요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쓰더라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안 쓰죠. 예, 바닐라 JS라고 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럴 때 패치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능이 좋아져요. 어쨌거나. 근데 할 일은 많고 개발도 직접 다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패치를 이용해서 뭐 이걸 바꾸겠다 그러면 이 소스를 바꿔야 돼요. 예. 이쪽 그 엑시오스를 참조를 해서 엑시오스로 코딩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개발된 소스를 일일이 패치로 참조를 바꾸고 그 안에서 엑시오스 문법을 다 걷어내고 패치 문법을 통해 가지고 기능 구현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쵸? 예.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냐? 이런 게 이제 코드의 결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직접 참조의 폐단 중에 하나인데 그 코드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 및 테스트 기능 작동 시 의존성이 커진다. 예, 결합도가 높아서 뭔가 바꾼다거나 그리고 뭐 할 때 의존성이 커져서 어려워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모듈 클래스 프로젝트 간 서로를 참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환 참조라는 것도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오더 서비스 JS가 오더 레파지토리를 참조했지만 재수가 없으면 요게 요 놈을 이렇게 서로 간에 참조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예, 실제 있어요. 큰 시스템 개발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썼는데 뭐 예를 들어 레이어 간에는 그런 일은 크게 없겠지만 요런 게 있는 거죠. 자,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건데 여기는 오더 서비스고 여기는 프로덕트 서비스야. 자, 여기 관심사는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게 관심사고요. 여기는 이제 그 주문에 대한 그 관심사를 처리하는 게 그,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제품에 대한 주문이니까 당연히 참조를 해야 되겠죠.
오더에서 얘를 참조해야 될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 프로덕트 쪽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더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참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미 기능은 여기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갖다 쓰려고 그래 봤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야, 자, 이런 것을 순환 참조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경우. 아주 쥐약이에요. 자, 그러면 순환 참조하면 안 되나? 예, 안 좋은 게 있어요. 순환 참조하면. 자, 순환 참조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 객체 생성 시 초기화 작업을 실패하거나 가비지 컬렉션, 예, 자동으로 사용이 끝난 그 객체나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방해해서 메모리 누수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을 해요. 순환 참조라는 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규모 시스템 개발할 때 순환 참조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안 만드는 게 장땡이지만 어쩌다 보면 만들어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순환 참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참조라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라는 걸 사용해서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참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참조 방식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참조라는 방식으로 해서 뉴 연산자를 통해서 서로서로 만들어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 안에서 뻥나는 거죠. 메모리 공간에서 뻥나고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조 방식의 객체 생성 방식으로 했을 때 순환 참조는 쥐약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시스템 할 때는 이거 이제 쥐약이에요. 잘못하면. 예. 100명이나 개발자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쪽 담당자가 있는데, 사람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개발자가 실제 프리랜서 개발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의존 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 책임 아니야 하고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거죠. 있다고 하니까. 예. 관리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순환 참조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아키텍트 팀이 쫓아와가지고 이상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몰라. 근데 찾아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운영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한마디로 참조 자체가 참조라는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대규모 시스템 개발할 때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순환 참조다. 그래서 그러면 순환 참조를 안 쓰고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예, 그런 것을 이제 결합도나 의존성을 줄이는 방식이 있어요. 결합도를 줄이거나 의존성을 줄인다는 건 참조를 안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참조를 안 한 상태에서 뭔가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결합도나 의존성이 큰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특히 또 안 좋은 점이 테스트 개발하거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어렵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거나 테스트 주도의 개발을 할 때, 즉 UI가 없어도 비즈니스 로직만 테스트한다거나 서비스 레이어만 테스트한다거나 데이터 처리만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 JSX 또는 HTML, CSS가 없이 UI 요소가 없어도 UI 쪽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그러려면 이런 의존성 방식이나 결합도가 좀 낮은 시스템일수록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 주도 개발이 용이해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스트라는 건 단위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제 대부분 화면에서 테스트를 할 때 화면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그쪽이 잘 들어가고 들어간 거 화면에다 뿌리고 요거는 이제 최종 테스트, 투하 테스트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UI가 없는 백엔드 쪽 개발은 백엔드 개발자들이 막 개발을 해요. 물론 이제 포스트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테스트 클라이언트 툴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테스트 환경을 꾸려서 그런 테스트 클라이언트 툴이 아니더라도 쉽게 테스트를 하시려면 그런 서로 간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용이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는 다 개발을 끝났는데 프론트 개발하는데 한 2개월은 기다려야 돼. 그러면 화면이 다 개발될 때까지 테스트를 못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큰 시스템이나 테스트 해야 될 내용도 많을 때는 테스트가 용이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직접 참조나 의존성이나 결합도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개발 소스 간 결합도와 의존성이 커지면 참조된 소스의 변경 시 상호 영향도가 커지고요. 이는 결국 서비스 배포 시까지 강한 결합도 의존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모드 크게 보면 다섯 개의 업무 모듈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인데 첫 번째 모듈만 바꿔서 그냥 배포해도 되는 거 되면 좋은데 하나 기능 바꿔가지고 배포하려고 했더니 그 하나의 모듈에서 네 개의 모듈 다 물고 있어. 직접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빌드해서 다시 배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모노리스식의 개발 방법론의 근본적인 또 배포상의 유지보수나 관리의 문제점들이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버리스 MSA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뭐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서비스랑 상관은 없습니다만 불편하다는 거죠. 개발자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어쨌거나 이제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넘어서 개발이 끝난 개발 소스의 안정적인 배포, CI/CD,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인프라 배포를 방해하는 요소를 작동을 해요. 나중에 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큰 시스템 개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적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와 결합도를 낮추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급,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큰 시스템, 현대적인 프로그램, 소스간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개발 방식을 느슨한 결합 방식이라고 해요. 느슨한 결합 방식으로 개발하면 돼요. 예. 결합도를 낮추려면. 프로그램 소스 간 모듈 간 결합도를 낮춰서 개발하는 방식을 느슨한 결합 방식이라고 하고요. 느슨한 결합 방식은 이제 클래스 모듈 간 직접적 의존성을 줄여서 코드의 결합도를 낮춰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느슨한 결합 방식으로 개발하면 뭐가 좋냐? 예. 직접적 의존성을 줄여서 코드의 결합도를 일단 감소시키고 단위 테스트, 목이라는 이제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 용이하다, 뭐 기타 등등 유지 보수가 편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서 빨리 줄여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느슨한 결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컴포넌트나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설계 방식을 느슨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는 클래스의 물리적인 집합을 컴포넌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예, 일종의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클래스의 변경이 다른 클래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느슨한 결합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느슨한 결합을 구현하려면 객지지향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추상화, 이런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디자인 패턴이긴 한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중국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램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객체지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대부분 좀 요즘 이제 큰 시스템 개발하는 자바든 C샵이든 파이썬이든 타입스크립트, 네스트.js든 어려운 개념들이 추상화된 개념들이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체지향적 언어를 알아야 돼. 왜 추상화된 그런 것들을 막 쓰냐? 인터페이스도 막 쓰고 갑자기 순수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아무것도 안 쓰더니 그런 것들은 다 이 느슨한 결합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왜 느슨한 결합은 한다?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자, 느슨한 결합을 쓰는 주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빨리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예. 여기 이제 인포트나 이런 걸 했을 때 엑시오스를 안 쓰고 패치를 쓰겠다 그러면 이 소스부터 바꿔야 돼. 예. 엑시오스를 참조한 여기를 인포트 패치 해가지고 엑시오스로 개발된 소스를 다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슨한 결합과 추상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조를 하지 않고 이걸 한꺼풀 더 어댑터나 아니면 이제 레파치토로 묶어가지고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쪽 소스 코드 영역에서 이쪽 백엔드랑 통신하는 통신 모듈은 요걸로 쓸 거야라고 한번 딱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 하나만 딱 바꿔치기 하면 모든 그 쪽에서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손쉽게 이제 변경이 가능하죠. 모듈에 대한 체인지가. 자, 유연성입니다. 구현체를 쉽게 교체 가능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용이하고요. 어, 재사용성, 뭐, 이게 객체 제약으로 하니까 당연히 재사용성이나 컴포넌트, 모듈의 재사용성,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테스트의 용이성, 유지보수성, 그리고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느슨한 결합을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느슨한 결합이라는 이것을 구현하는 기술을 내부 알아보면요. 느슨한 결합이라는 기법을 쓰려면 쓸 수 있는 기술은 되게 다양해요. 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나 팩토리 패턴이나 의존성주의 기법,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 느슨한 결합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팩토리 패턴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고요. 의존성 주입기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이 의존성 주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의존성 주입기법으로 많이 쓰고요. 가끔 이제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데도 있고 좀 오래된 데는 팩토리를 쓰시는 데도 있는데 굳이 좋은 거 놔두고 의존성 주입 쓰시면 됩니다. 아마 의존성 주입은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